여러분, 평균 이하의 머리를 가진 사람이 천재가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비범하게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이 독서라는 사실은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태그해드린 영상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정보의 비대칭으로부터 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정보의 비대칭을 가장 빠르게, 가장 쉽게,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독서입니다.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의 대화에서 워렌 버핏이 그랬었죠. 빌 게이츠가 자신보다 3배나 책을 빨리 읽는 바람에 자신이 10년은 허비한 것 같다고요. 그 영상에서 미처 이야기 드리지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발명왕 에디슨의 이야기입니다. 거의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듯 에디슨도 독서광에다가 글을 읽어내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랐다고 합니다.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기록을 읽어드릴게요. 에디슨은 시대의 흐름, 즉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신문들, 주간지, 월간지 등을 매일 자신의 탁월한 속독을 통해 읽어나갔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신문 등 매스미디어의 트렌드를 정리하여 지속적으로 소개하였다 라고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신문 읽기 해보신 적 있나요? 이거 정말 어렵거든요. 독서하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에 일간신문까지 읽는 건 정말 보통 사람이라면 도중에 포기할 만한 그런 습관입니다. 꾸준함도 꾸준함이지만 글 읽는 속도 자체가 느리면 흥미도 떨어지게 되고 매일 반복하는 것이 힘들게 되죠. 에디슨은 자신의 직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들을 모아 다시 정리해서 대중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 하려면 글을 읽는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또 그가 가진 정보의 양이 얼마나 방대했을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 그럼 나는 글 읽는 속도도 느리고 에디슨처럼 꾸준함도 없으니까 그냥 포기할래 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런데 여기 평범한 사람들도 비범한 독서가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여러분은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책 한 권을 뚝딱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눈에 모터 달린 것 같은 그런 속도를 기대하시진 말고요. 모든 변화는 아주 천천히 보이지 않는 속도로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퀀텀 점프 하는 것이니까요. 조급해 하시지 마시고 천천히 툴러가 소개해드리는 방법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도 1시간에 책 한 권 뚝딱 읽어내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6단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대로 따라오세요. 1단계, 여러분이 지금 바로 읽을 책을 앞에 두시거나 생각나는 책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2단계, 그 책을 읽기 전에 내가 여기서 뽑아 먹을 만한 것을 상상해 보세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간 관리에 관한 책을 고르셨다면 어떻게 해야 시간을 더 압축적으로 쓸 수 있지? 라고 말이죠. 질문을 하면 우리의 뇌는 목표 지점을 향해 돌진하게 됩니다.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해놓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빨리 책을 펼치고 싶게 될 겁니다. 3단계, 빠르게 책을 읽어나가는 겁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보이더라도 그냥 지나치세요. 눈으로 쓱 보면 어느 정도 흐름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도저히 나는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하시면 4단계, 이 책 혹은 글과 관련된 영상, 오디오, 해설 자료를 한번 찾아오세요. 요즘 책 리뷰 남기시는 분들 정말 많죠. 또 책 해설해주는 프로그램이 정말 많습니다. 오디오북도 있고요. 그렇게 좀 더 쉽게 요약된 내용을 접하면 책 읽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5단계, 이제는 천천히 정독을 하세요.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내용들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다른 자료들을 통해
배경 지식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더 수월하게 책이 읽힐 겁니다. 해설을 보거나 요약집을 보는 게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책의 이해도가 높아졌다면 여러분의 지식은 한층 업그레이드 된 것이니까요. 6단계. 책 내용을 직접 글로 요약하거나 다른 사람과 토론하세요. 책을 읽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확히 3일이 지나면 책 내용의 85%가 머리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책 읽기 위해 쓴 시간이 의미 없어지게 되겠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책 읽고 글로 정리하거나 토론하는 시간일 겁니다. 흩어져 있던 정보가 머릿속에서 분류되고 구조를 잃어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될 테니까요. 에디슨도 그랬었죠. 방대한 양의 정보를 수집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정리해서 다시 대중들에게 소개했다고요. 어쩌면 에디슨은 이 방대한 정보 덕에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 트렌드를 발명품에 녹여냄으로써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에 맞는 제품들을 만들어서 존경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이건 책 읽고 기억 잘하는 방법이지 속독하고는 거리가 멀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든 임계점을 넘기 위해선 양치기가 필수입니다. 그만큼 많이 읽어야 독서하는 속도도 빨라지겠죠. 이렇게 6단계 방법으로 책을 차근차근 하나씩 읽어나가 보세요. 독서의 양, 배경 지식의 양이 쌓이고 정보 처리 속도가 빨라지면 임계점을 넘어서 속독이 이뤄지는 단계에 도달할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은 부지런히 양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강조드릴게요.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 독서의 피날레는 바로 실행입니다. 아무리 사냥하는 방법을 글로 배운다 한들 직접 해보지 않으면 새 한 마리 잡기 어렵겠죠? 오늘은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리고 누구나 따라하기 쉬운 독서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수조차 가늠이 안 될 만큼 많은 발명품을 만든 토머스 에디슨. 어린 시절부터 밥도 안 먹고 책을 읽어서 엄마에게 혼났다는 빌 게이츠. 미래는 꿈꾸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라는 일론 머스크. 어린 시절 꼴찌만 했다는 윈스턴 처칠 등 인류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 모두 독서를 통해 삶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하나씩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도 멋진 꿈을 이루실 것이라고 툴러가 믿고 응원하겠습니다.